오늘은 여러분의 재물운을 크게 늘려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복주머니에 넣으면 재물운이 폭발적으로 상승한다고 전해지는 5가지 물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복주머니를 통해 재물과 행운을 불러들이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검증된 풍수, 이론과 전통 지혜가 담긴 방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5가지 물건들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실천해 보시고 좋은 결과를 경험하신 것들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신 분들 중 벌써 많은 변화를 겪으신 분들과 복권에 당첨되시거나 건강 문제가 호전되시는 등 삶의 변화가 일어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니 여러분께서도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집중하시고 대운을 받아가십시오. 또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누구보다 빨리 재물을 모으는 비법을 알아가세요. 첫 번째, 동전. 첫 번째로 말씀드릴 물건은 바로 동전입니다. 동전은 예로부터 재물을 상징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물건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오래된 동전일수록 더욱 강력한 재물운을 가져다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동전에 축적된 재물의 기운 때문입니다. 동전이 재물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과학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동전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전기를 잘 통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 몸 주변의 기운도 일종의 전기적 에너지로 볼 수 있는데, 동전이 이러한 에너지를 모으고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복주머니에 넣을 동전을 고를 때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동전을 깨끗하게 닦아서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동전은 오히려 재물운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전을 닦을 때는 반드시 소금물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금물은 정화의 힘이 있어서 동전에 붙어 있던 나쁜 기운을 모두 씻어내 줍니다. 동전의 개수도 매우 중요합니다. 홀수 개보다는 짝수 개로 넣는 것이 좋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8개가 가장 좋은 숫자로 여겨집니다. 8이라는 숫자는 풍수에서 가장 길한 숫자로 취급되는데, 이는 8이 옆으로 누우면 무한대 기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끝없는 재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0개도 좋은 선택입니다. 10은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재물운이 완전히 채워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6개나 12개도 괜찮은 선택이지만 4개는 절대 피하시기 바랍니다. 4라는 숫자는 죽음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재물운에는 좋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동전을 넣는 순서도 중요합니다. 가장 큰 액수의 동전부터 차례대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500원짜리부터 시작해서 100원, 50원, 10원 순서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큰 재물부터 차례로 들어온다는 의미가 됩니다. 특히 외국 동전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외국 동전은 다양한 곳에서 재물이 들어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달러나 일본 엔화, 유럽 유로 동전을 구하실 수 있다면 함께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 동전 중에서도 특히 중국 동전이 좋다고 전해집니다. 중국은 풍수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중국 동전에는 특별한 기운이 담겨 있다고 믿어집니다. 특히 구멍이 뚫린 옛날 중국 동전을 구하실 수 있다면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동전의 연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해에 동전이 있다면 반드시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이는 자신과 가장 잘 맞는 기운을 가진 동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좋은 일이 있었던 해의 동전도 함께 넣으시면 그때의 좋은 기운이 다시 돌아온다고 믿어집니다. 동전을 보관할 때는 다른 물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작은 천 주머니에 따로 담아서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천은 반드시 붉은색이나 황금색이어야 합니다. 이 두 색깔은 재물을 끌어들이는 색깔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쌀. 두 번째 물건은 바로 쌀입니다. 쌀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 단순한 식량이 아닌 생명의 근원이자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복주머니에 쌀을 넣는 것은 끊임없는 풍요와 재물이 흘러들어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쌀이 재물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쌀은 하나의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서 수백 개의 알갱이로 늘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작은 재물이 점점 불어나서 큰 부를 이룬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한 쌀은 매일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어서 실생활에서의 재물운 향상에 특히 효과적이라고 여겨집니다. 복주머니에 넣을 쌀은 반드시 새 쌀이어야 합니다. 쌀의 종류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쌀보다는 찰쌀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찰쌀은 끈끈함을 상징해서 재물이 달라붙어 떠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찰쌀은 일반 쌀보다 더 귀한 쌀로 여겨져서 더 큰 재물운을 불러들인다고 믿어집니다. 하지만 현미나 잡곡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미는 아직 완전히 정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완성되지 않은 재물을 의미할 수 있고, 잡곡은 여러 종류가 섞여 있어서 기운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특수한 쌀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라면 혼례용 쌀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개업식에 사용한 쌀을 넣으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한 풍년이 든 해에 수확한 쌀이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쌀을 넣을 때는 작은 봉지에 따로 담아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복주머니에 넣으면 다른 물건들과 섞여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고 쌀알이 부스러져서 복주머니를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봉지는 반드시 천연 재료로 만든 것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비닐봉지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쌀의 양은 한 줌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복주머니가 무거워져서 휴대하기 어려워지고 너무 적게 넣으면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쌀알의 개수를 정확히 세어서 넣는 분들도 있는데 이때는 108개나 49개처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로 맞춰서 넣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쌀을 복주머니에 넣고 나서는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쌀은 생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력이 떨어집니다. 대략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쌀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절에 따라서는 더 자주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2주에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체한 쌀은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쌀은 재물운을 흡수한 특별한 쌀이기 때문에 밥을 지을 때 함께 넣어서 드시면 재물운이 몸 안으로도 들어온다고 믿어집니다. 만약 양이 너무 적어서 밥에 넣기 어렵다면 새들에게 먹이로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선행을 쌓는 동시에 자연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붉은 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물건은 붉은 실입니다. 붉은색은 예로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애군을 막고 복을 불러들이는 색깔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는 붉은색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는 붉은색이 태양과 불의 기운을 상징하여 활력과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붉은 실이 재물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독특합니다. 실이라는 것은 원래 여러 가닥의 섬유를 꼬아서 만든 것인데, 이는 여러 가지 재물운이 하나로 모여서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한 실은 연결을 상징하기 때문에 좋은 인연과 기회를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한다고 여겨집니다. 복주머니에 넣을 붉은 실은 반드시 새 것이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사용한 실, 특히 바느질에 사용했던 실은 절대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용한 실은 이미 다른 목적을 위해 기운이 소모되었기 때문에 재물운에는 효과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심지어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실의 재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명주실이나 비단실을 사용하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명주와 비단은 누에고치에서 나온 천연 섬유로서 생명력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특히 누에는 뽕잎만 먹고 자라는 깨끗한 동물이기 때문에 순수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붉은색의 진하기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너무 연한 분홍색은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진한 검붉은색은 오히려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선명하고 밝은 붉은색입니다. 마치 석양의 색깔이나 잘 익은 사과의 색깔 같은 붉은색이 이상적입니다. 붉은 실을 복주머니에 넣을 때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실을 적당한 길이로 자르는데, 이때 길이는 반드시 9의 배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9cm, 18cm, 27cm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9라는 숫자는 완성과 영원함을 의미하는 가장 길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자른 실로는 작은 매듭을 여러 개 만들어야 합니다. 매듭의 개수는 9개가 가장 좋다고 전해집니다. 매듭을 만들 때는 반드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만들어야 합니다. 시계 방향은 양의 기운이 돌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좋은 기운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각각의 매듭을 만들 때마다 재물과 관련된 소원을 마음속으로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매듭을 다 만든 후에는 실의 양 끝을 묶어서 동그란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은 완성과 순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물이 끊임없이 돌고 돌아서 계속 들어온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때 마지막 매듭도 반드시 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완성된 붉은 실고리는 복주머니에 넣기 전에 하루 동안 동쪽 창가에 두시기 바랍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으로서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붉은 실에 새로운 하루의 기운이 충전되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실을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붉은 실과 황금색 실을 함께 사용하면 재물운이 더욱 강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는 붉은 실과 황금색 실을 함께 꼬아서 하나의 실로 만든 다음 매듭을 만드시면 됩니다. 질일의 실일수록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붉은 실을 복주머니에 넣을 때는 작은 매듭을 여러 개 만들어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매듭의 개수는 9개가 가장 좋다고 전해집니다. 9라는 숫자는 완성과 영원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매듭을 만들 때는 반드시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만들어야 합니다. 붉은 실을 넣고 나서는 가끔씩 복주머니를 열어서 실의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이 끊어지거나 색이 바랬다면 즉시 새로운 실로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그동안 붉은 실이 나쁜 기운을 막아주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소금. 네 번째 물건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정화의 도구 중 하나입니다. 고대로부터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닌 신성한 물질로 여겨져 왔으며 악령을 쫓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으로 믿어져 왔습니다. 복주머니에 소금을 넣으면 재물운을 방해하는 모든 아군과 부정적인 기운을 제거해 준다고 전해집니다. 소금이 정화작용을 하는 이유는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소금은 강력한 흡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의 습기와 함께 나쁜 기운도 흡수한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소금의 결정 구조는 매우 규칙적이고 안정적이어서 혼란스러운 기운을 정리하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믿어집니다. 복주머니에 넣을 소금은 반드시 천일염이어야 합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으로 자연스럽게 말려서 만든 소금으로 바다의 정화된 기운과 태양의 양의 기운, 바람의 순환 기운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삼합 기운이 재물운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일염 중에서도 특히 서해안에서 생산된 소금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서쪽은 금의 방위로서 재물을 상징하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안이나 태안 같은 지역에서 생산된 천일염은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지역의 소금을 구하기 어렵다면 다른 지역의 천일염이라도 괜찮습니다. 소금의 입자 크기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입자가 굵을수록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굵은 소금일수록 자연 상태에 가깝고 정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너무 고운 소금은 가공 과정을 많이 거쳤을 가능성이 높아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소금의 색깔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천일염은 완전히 하얗지 않고 약간 회색빛이나 노란빛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바다에 포함된 각종 미네랄 때문인데 이런 미네랄들이 오히려 소금의 정화 능력을 높여준다고 여겨집니다. 소금을 복주머니에 넣기 전에는 반드시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소금을 깨끗한 그릇에 담고 흐르는 찬물로 한번 살짝 헹궈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소금에 묻어 있을 수 있는 먼지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헹구면 소금이 녹아버릴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헹군 소금은 깨끗한 천에 펼쳐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이때 햇볕에 말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말려도 됩니다. 소금이 완전히 마르면 다시 한번 채로 쳐서 덩어리진 것들을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금을 복주머니에 넣을 때는 반드시 작은 천 주머니에 따로 담아서 넣으셔야 합니다. 직접 넣으면 다른 물건들을 손상시킬 수 있고 복주머니 자체도 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이 복주머니 안에 흩어지면 나중에 꺼내기도 어려워집니다. 소금을 담을 천주머니는 반드시 흰색이어야 합니다. 흰색은 순수와 정화를 상징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소금의 정화 능력을 더욱 강화시켜 줍니다. 천주머니의 재질은 면이나 마 같은 자연 섬유가 좋고 화학 섬유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의 양은 찻숟가락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복주머니가 무거워지고 소금이 새어나올 위험도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적게 넣으면 정화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양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은 습기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더욱 자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체하시면 되지만 장마철에는 2주에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굳어 있거나 젖어 있다면 즉시 새로운 소금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굳은 소금은 이미 많은 습기와 나쁜 기운을 흡수한 상태이므로 더 이상 정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흡수한 나쁜 기운을 다시 방출할 수도 있어서 위험합니다. 사용한 소금은 절대 음식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소금은 나쁜 기운을 흡수한 상태이므로 먹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대신 집 주변 땅에 뿌려주시면 됩니다. 특히 집 입구나 창문 아래쪽에 뿌려주시면 집 전체의 기운도 정화된다고 전해집니다. 특별한 소금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월날 밤에 달빛을 받은 소금은 더욱 강력한 정화 능력을 가진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히말라야 암염처럼 특별한 지역에서 나는 소금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번째, 황색 종이. 마지막 5번째 물건은 황색 종이입니다. 황색은 오행설에서 토의 색깔로서 대지와 안정, 풍요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색깔입니다. 또한 황금색과 가장 유사한 색깔이어서 재물을 직접적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중국의 황제들이 황금색 옷을 입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황색이 재물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먼저 황색은 태양의 색깔이기도 해서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어둡고 부정적인 기운을 몰아내고 명료한 판단력을 길러줘서 좋은 투자나 사업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준다고 믿어집니다. 또한 황색은 중앙을 상징하는 색깔이기도 합니다. 동서남북의 중심에 위치한 색깔로서 모든 방향에서 들어오는 재물운을 한 곳으로 모으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마치 자석이 쇠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재물을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복주머니에 넣을 황색 종이는 한지가 좋습니다. 한지는 우리나라 전통 종이로서 당나무 껍질을 주원료로 만든 순수한 자연 종이입니다. 당나무는 생명력이 매우 강한 나무로서 어떤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강인한 생명력이 한지에 그대로 스며들어 있어서 재물운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한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황색 종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반드시 자연 재료로 만든 종이어야 합니다. 화학적으로 처리된 종이나 코팅된 종이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이들은 인공적인 기운이 강해서 자연의 순수한 에너지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황색의 농도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너무 연한 노란색은 효과가 미미하고 너무 진한 황색은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황금색에 가까운 진한 노란색입니다. 마치 가을 은행잎의 색깔이나 잘 익은 벼의 색깔 같은 황색이 최고입니다. 황색 종이에는 반드시 소원을 적어 넣으셔야 합니다. 이때 적는 소원은 재물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글씨를 쓸 때는 반드시 정성스럽게 써야 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정성을 담아서 써야 합니다. 글씨를 쓰는 동안에는 마음을 비우고 오직 소원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야 소원이 종이에 제대로 스며들어갑니다. 종이의 크기는 명함 크기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크면 복주머니에 넣기 어렵고 너무 작으면 소원을 적기가 힘들어집니다. 또한 명함 크기는 휴대하기에도 적당하고 다른 물건들과의 균형도 맞습니다. 종이를 접을 때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안쪽으로 접어서
글씨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소원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접는 횟수도 중요한데 홀수번 접는 것이 좋다고 전해집니다. 보통 3번이나 5번 접으시면 됩니다. 완성된 종이는 복주머니에 넣기 전에 하룻밤 동안 베개 밑에 두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꿈을 통해서도 소원이 강화되고 잠재의식에 깊이 새겨진다고 믿어집니다. 특히 좋은 꿈을 꾸셨다면 더욱 좋은 징조로 여겨집니다. 특별한 날에 쓴 황색 종이는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설날, 추석,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 소원을 적으면 평소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제 복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주머니는 단순히 물건을 넣어두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관리가 있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복주머니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두고 다니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주머니나 가방 안에 넣어서 다니시되 가능하다면 심장에 가까운 곳에 두시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복주머니를 만질 때는 반드시 깨끗한 손으로 만져야 합니다. 더러운 손으로 만지면 나쁜 기운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복주머니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운이 좋지 않은 사람이 만지면 복주머니의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복주머니는 정기적으로 햇볕에 말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에 1번 정도 맑은 날 오전에 2에 3시간 정도 햇볕에 말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복주머니에 쌓인 나쁜 기운이 정화되고 새로운 기운이 충전됩니다. 오늘은 복주머니에 넣으면 재물운이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는 5가지 물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동전, 쌀, 붉은 실, 소금, 황색 종이. 이 5가지 물건은 각각 다른 의미와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 함께 사용할 때 더욱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주머니를 만들고 관리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입니다. 진정성 있는 마음과 꾸준한 관리가 있어야 복주머니의 진정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주머니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실제 생활에서도 성실하고 현명한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물운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준비가 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복주머니는 그런 노력을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만의 복주머니를 만들어 보시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재물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원하시는 바를 구체적으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소원이 성취되도록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